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에게 보내주신 주간 글로벌 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분석 자료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시장의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보는 거죠. 복잡한 숫자 너머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면 지난주 미국 증시가 정말 뜨거웠어요. 그쵸. S&P 500이랑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아주 강했죠. S&P 500이 한 1.7% 올랐고 나스닥 1.6%, 다우는 2.3%나 상승했어요. 와, 다우가 많이 올랐네요. 네, 7월 3일에는 S&P 500하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다우 지수도 연고점 거의 근처까지 갔습니다. 6월 전체로 봐도 S&P 500이 5%, 나스닥 6.6%, 이야. 다우도 4.3% 올랐으니까요. 강세였죠.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 상승세의 배경이에요. 뭐랄까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온 6월 고용지표가 있었고요. 아, 고용지표? 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좀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또 기술주 중심의 랠리,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아, 그럼 기술주들이 특히 상승을 이끌었다는 말씀이시죠?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애플도 한 2.2%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2.6%, 테슬라도 5%나 올랐어요. 테슬라도요? 거긴 또 로보택시 기대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했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거의 3.9조 달러. 3.9조요? 와. 네, 그래서 애플하고 격차를 계속 좁히고 있고요. AI 열풍이 대단하죠. 네. 그리고 태양광 쪽 퍼스트 솔라 이쪽은 8.5%나 올랐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들 있잖아요. 케이던스나 시놉시스. 아, 네네. 여기도 미중 무역 규제 완화 기대감 이런 호재 때문에 급등했어요. 데이터독이라는 회사는 S&P 500 편입 소식 하나로 무려 14.9%나 뛰었고요. 정말 인상적이었죠. 이야, 데이터독은 정말 대단했네요. 근데 반면에 금리 상승 가능성이 좀 나오면서 주택건설 관련 주식들은 좀 안 좋았다고요? 그렇죠. 레나나 DR 호튼 같은 주택 건설업체들은 좀 약세를 보였어요. 아무래도 금리 변화에 민감한 업종이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개별 기업 이슈도 있었는데 번지라는 회사는 M&A, 그러니까 인수 합병 관련 소식 때문에 3.6% 정도 내렸고요. 머크는 그 주력 의약품 키트루다 특허 만류 우려 때문에 한 1.8% 정도 하락했습니다. 아, 이런 걸 보면 거시경제 상황이랑 개별 기업의 사정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잘 보이죠? 네, 확실히 그러네요. 그럼 금리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주 초반에는 4.24%였는데 7월 3일에는 4.35%까지 올랐다고요. 네, 맞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강력한 고용 지표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아, 또 고용지표군요. 네, 6월 비노업 신규 고용이 예상치가 한 14만 7천 건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잘 나왔고 실업률은 오히려 4.1%로 떨어졌어요. 실업률이 떨어졌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고용이 좋으면 연준이 7월에 금리를 내리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확 퍼진 거죠. 아, 그럴만도 하네요. 실제로 9월 금리 인하 확률도 원래 한 68% 정도 봤었는데 이게 5% 미만으로 그냥 뚝 떨어졌어요. 5% 미만요? 와, 기대감이 정말 확 꺾였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금리 커브,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이는 여전히 평탄하거나 오히려 역전된 상태라고요. 10년물이랑 3개월물 금리가 역전됐다는 건 이게 어떤 신호일까요? 네, 10년물, 3개월물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0.07%로 역전됐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상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미리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했거든요. 아, 경기 침체 신호요? 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근데 지금 주식 시장은 이렇게 뜨거운데 채권 시장에서는 이런 신호가 나오니까 이게 현재 상황이랑은 좀 상반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좀 주목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달러나 원자재 시장은 어땠습니까? 달러는 강한 고용 지표랑 또 미국 재정 적자 우려 이런 게 좀 겹치면서 소폭 강세를 보였어요. WSAJ 달러 지수가 한 0.3% 정도 올랐고요. 네.
금은 연초 대비해서 거의 26%나 올랐다가 이번 주는 좀 조정을 받았고요. 유가는 공급 과잉 우려 이런 게 좀 있는데도 배럴당 한 65달러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군요. 글로벌 증시 상황도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유럽 증시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 불확실성도 있고 또 각 나라별 재정 정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혼조세를 보였고요. 중국은 연휴도 있었고 또 무역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결국 크게 보면 미국의 금리 정책 방향하고 무역 관련 이슈가 글로벌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핵심은 역시 그 강력했던 6월 미국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아주 크게 약화됐다는 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게 가장 크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곧 다가오는 미국이랑 EU 간의 관세 문제 합의 시한이 7월 9일이거든요. 아, 벌써 코앞이네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3.4조 달러 규모의 예산 지출 법안 승인 문제도 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연준 비판하면서 달러 강세 압박하는 거. 이런 정치적인 변수들까지. 아, 정치적인 부분도 있군요. 네, 여러 요인이 좀 얽혀 있어서 앞으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 앞에서 이게 계속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좀 흔들릴지 이게 관건이겠네요. 네, 바로 그 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예상보다 강한 고용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고 또 중요한 무역 합의 시한도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 앞에서 특히 금리나 국제무역 상황에 민감한 기업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어떤 전략적인 조정을 하게 될까요?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시장을 보는 좀 더 깊은 시각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맥을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